안녕하세요. 김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X 노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9월 일자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국토부 예산 내년 62조 5천억으로 역대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쭉 읽어보니까 GTX A 노선에 164억 원, B 노선에 3,095억 원, 그리고 C 노선에 1,102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GTX 노선이 굉장히 탄력을 받겠네요. 예.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중부일보에 실린 지도인데요. GTX C 노선은 2028년까지 개통을 하겠다. 그 다음 B 노선은 2030년까지 완전 개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A 노선은 삼청역과 서울역이 있는 거죠. 요거를 또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맞춰서 투자처 찾아본다면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자, 우선 속도가 빠른 C 노선부터 쭉 보자면 맨 밑에가 수원역이죠. 수원역은 어떤 호재가 있죠? 수원역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은 곧 수원발 KTX가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역 서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복합환승센터도 있죠. 여기 이렇게 복합환승센터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GTX-C 노선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철도가 있는데 더 들어올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어디를 관심 가져야 되느냐? 수원역의 서부 쪽입니다. 서부 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대단히 많거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수원역의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여기 못 보던 건물 지어졌네요. 일반 상업 지역인데 어때요? 굉장히 낡은 주택가가 있고 이러죠.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 그런 압력이 점점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은 수원역 서부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부천 종합운동장역 한번 볼까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GTX B 노선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D 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 노선이 최근에 예타를 통과했죠. 그래서 장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오는데 B 노선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수서에서부터 경기 광주로 들어가는 고속철도까지 이어지는 게 D 노선입니다. 어쨌든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과거에는 여기가 부천에서 버림받고 서울에서 버림받은 아주 횡한 지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없던 7호선이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 전철도 들어왔죠. 서해안 복선 전철이 BTL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2011년도에 확정이 났습니다. 그 무렵부터 여기에 개발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더블 역세권인데 GTX B 노선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D 노선도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여기가 또 조그맣게 도시개발 사업, 성골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살만한 땅이 생길까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도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 노선을 타고 또는 B 노선을 타고 서울로 오다 보면 서울에서 만나는 역이 첫 번째 역이 신도림역이죠. 신도림역은 뭐가 많습니까? 배후에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중공업 지역 중에서도 여기가 물레 4구역이죠. 물레 4구역 재개발 구역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핫플로 되고 있는 점점 맛집이 바뀌고 있는 쇠 깎는 공장들 있습니다. 우리 김종렬 TV에서도 한번 답사를 다녀왔었죠. 이 지역이 또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쭉 더 올라가면 그럼 선생님 덕정역 같은 데는 어때요? 덕정역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덕정역은 인구가 빨리빨리 늘어나는 곳은 아니죠. 왜요? 여기가 덕정역인데 동쪽에 옥정지구를 개발했는데 옥정지구도 아직 아파트 입주가 덜 됐고 덕정역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카이뷰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토목공사는 했는데 건축공사는 들어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데가 대단히 많죠. 그죠? 더 내려오면은 여기 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건축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값은 따라오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죠. 이런 데는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덕정역 답사를 갔는데 여기 투자를 못하겠다. 정주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서 좀 천천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헛걸음했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여기 더카원이라는 중국집 가보세요. 간짜장이 기가 막힙니다. 더카원. 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저 앞에 역 주차장에 하시고 덕카원에서 간짜장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지죠.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금 개발 부상 용역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일산이 아파트 값이 수도권에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또 사업성이 좋겠냐? 그 점은 조금 주의가 됩니다. 그래도 덕정에 비하면 훨씬 낫죠. 지금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이제 용역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9,400세대 정도의 아파트 공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주변에 부동산 투자도 괜찮겠죠. 왜요? 대곡 역세권이 이제 4개 철도가 들어온 곳 아닙니까?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정주인구가 늘어나면 그 주변에 녹지 지역 가격 올라갈 만한 것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지 동쪽으로 보면 능곡역 재개발 구역도 있습니다. 능곡 쪽도 보면은 여기 일반 상업지역 같은 데가 그전 고양시장 있을 때 여기가 어머야 이런 동네네요. 일반 상업지역인데 이렇습니다. 이 지역을 사업 시행가를 부결시켜 버렸는데 요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세대 수가 한 400여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공급은 2,7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주변이 괜찮을까요? 예, 또 GTX 노선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괜찮은 곳이다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철도가 들어오는 것 그 자체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만한 곳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뭐 청량리 같은 데도 그럴 것이고, 예, 서울역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곳 답사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